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MC 장명표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자전거를 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부상자나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자전거 안전수칙 왜 필요한 거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죠. 네. 자전거도 자동차 못지않게 위험 요소가 많은 차입니다. 자전거가 차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바퀴가 달려 나아가게 되는 것을 차라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등을 말합니다. 아, 그래서 자전거가 자동차와 함께 차도를 달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청소년 여러분, 자전거도 차라는 사실 이제 아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방법 함께 파헤쳐 보시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한 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씨가 과묵하시군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안전장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사고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먼저 헬멧을 보실까요? 이 안전마크, 이 안전규격에 대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검사를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절대 피하는 게 좋고요. 직접 착용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나아름 선수가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헬멧은 머리를 앞에서 뒤로 넘기듯 쓰는 것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귀 위로 올라오는 이런 헬멧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용 시 머리가 무거운지 시야 확보나 이 통풍에 대한 이런 안전도 그리고 바람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헬멧도 고르는 방법이 다 있었군요. 네, 그리고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장갑도 함께 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은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들의 눈에 띄기 쉽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계열의 복장이 좋습니다. 또 긴 옷이나 치렁치렁한 장신구는 되도록 착용을 피해 주시고요. 아니, 왜 그렇죠? 체인이나 바퀴, 페달에 걸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체인이나 바퀴, 페달에 옷이 걸려서 주행 중에 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어우, 너무 아찔한데요? 감독님, 네. 이 자전거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자체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안전장치는 브레이크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 혹시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의 머리등과 꼬리등인데요. 앞에 달린 머리등은 5에서 10m 전방에 땅을 잘 비추는지, 뒤에 달린 꼬리등은 불빛이 후방에서 잘 보이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시야를 확보해주는 자전거의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이 눈이 좋아야 잘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님, 이 사람의 체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 체격에 맞는 자전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안장에 앉아 다리를 일자 또는 약간 구부려지게 폈을 때 발끝이 땅에 살짝 닿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단, 초보 청소년들은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을 정도의 안장 높이를 선택해 주세요. 네, 우리 청소년들, 안장을 높인다고 다리가 길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안장 높이를 잘 확인하여 본인 체격에 맞는 자전거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골랐고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가볼까요?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핸들이 앞바퀴와 직각으로 잘 고정되어 있나요? 2. 브레이크는 앞, 뒷바퀴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나요?
3. 소리종은 잘 울리나요? 4. 혹시 체인이 느슨하지는 않나요? 5. 타이어가 심하게 닳았거나 공기가 빠져 있지는 않나요? 아, 제가 기본적인 체크사항을 빠뜨릴 뻔했네요. 병표 씨, 네. 혹시 자전거 표지판은 읽을 수 있으세요? 자전거 표지판이 있다고요? 당연하죠.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 자전거만 통행 가능한 구간이에요. 자전거 전용 차로 표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예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예요. 자전거 보행자 통행 구분 표지.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 2대 이상의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것을 허용해요. 자전거 주차장 표지.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예요. 자전거 횡단도 표지.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어요.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 표지. 자전거 우선 도로예요. 자전거 주의 표지. 자전거 통행이 많아요. 자전거 통행 금지 표지. 자전거 통행이 안 돼요. 와, 자전거 표지판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청소년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네, 이제부터 우리가 표지판을 알았으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는 자전거 표지판을 잘 보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표지판은 대부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보실까요?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자동차 겸용 도로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본 것 같은데요.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이제 네, 그럼 자전거를 타고 나가볼까요? 정말요? 자, 그럼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출발! 감독님, 제가 잘못했나요? 도로에서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른쪽 끝 차로폭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공간입니다. 저 횡단보도 안으로 건넜어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 자전거 나란히 동행 허용 표지판이 있는 차로에서만 나란히 주행 가능합니다.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자전거 2대가 도로를 나란히 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앞지르기는 가능합니다. 감독님, 우리가 조금 전에 도로를 이용하면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깜빡이로 신호를 주는데 자전거도 신호를 줄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신호를 줍니다. 그럼 수신호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좌회전 시에는 왼팔을 곧게 뻗어 도로와 수평이 되게 합니다. 우회전 시에는 왼팔을 곧게 뻗어 도로와 수평이 되게 만든 후 팔뚝을 수직으로 올려줍니다. 서행할 때는 왼쪽 팔을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어줍니다.
뒷차에게 앞지르라 할 때는 왼쪽 팔을 뻗어 뒤에서 앞으로 흔들어 줍니다. 정지할 때는 왼쪽 팔을 45도 밑으로 곧게 펴니다. 감독님, 자전거도 오래 타면 낡을 텐데요. 안전하고 오래 탈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과 비슷한데요. 우선 타이어. 타이어는 수시로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보세요. 타이어가 약간만 들어간다면 정상입니다. 공기가 너무 적으면 펑크 날 위험이 크니 평소에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인은 한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게 좋다고 했죠? 3cm? 손가락 한마디 정도. 네, 맞습니다. 병필 씨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데요. 너무 느슨하면 주행 중에 벗겨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체인의 늘어짐과 마모 상태, 부식 여부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다음으로 브레이크를 보면 양쪽에 고무로 된 브레이크 패드라는 게 있어요. 이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정도를 확인해 주세요. 닳았으면 브레이크를 당길 때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이럴 땐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장이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청소년 여러분, 잘 아셨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의 소중한 몸을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지키도록 해요.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안전수칙을 잘 기억하여 자동차나 보행자들과 통행할 때 서로 피해를 주거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위한 수칙들을 지킨다면 우리 청소년들 모두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환경도 지켜주는 자전거 안전하게 타요. 넘쳐도 좋은 한 가지, 바로 안전의식입니다.